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티 썬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동대문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이 관련업 종사하신다고 했고요. APM이란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된 상가 브랜드입니다. 상가에 입주된 업체들과 가불관계인 이 APM 대표가 APM 코인을 만들려는 목표는 외국인들이 환전을 거치지 않고 코인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빗썸 캐시를 통해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도 하고요. 활성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빗썸 캐시 관련된 기사를 링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일단 신세계와 손잡은 빗썸, 그래서 면세점에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제 올해 3월 28일자 기사고요. 보시면 빗썸에서 빗썸 캐시를 결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에서 빗썸 캐시는 빗썸 회원이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원화 포인트를 모두 합친 총 자산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내가 결제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재 가격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현재 가격으로 차감이 된다. 빗썸 캐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차감된다. 예전에 그 체인 파트너스의 그 표철민 대표님이 했던 그 코인덕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특정 거래소를 기준으로 그 거래소의 기준가로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이 계산되는 겁니다. 제가 이더리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현재 가격으로 이제 매도가 돼서 그 해당되는 것만큼 2만 원을 내가 물건을 구매했다. 2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큼 뭐 이더리움이 0.1 이더라고 하면 0.1 이더가 실제로 이제 그 빗썸 거래소에서 매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빗썸 캐시로 1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는 이제 2,000원 할인 쿠폰도 이제 4월까지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일단 이거 뭐 제 뒤는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동대문 코인이라고 하는 이 코인도 이거 같아요. 뭐냐면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빗썸처럼 누군가 이거를 일단은 소유하고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빗썸 캐시가 보시면 어떤 빗썸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그 캐시가 아니라 빗썸에 있는 총 자산을 의미하잖아요. 아까 이제 보면 그래서 약간 개념이 저는 좀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빗썸 캐시라고 하면 빗썸에 있는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내가 원래 이제 구매해서 소유해서 갖고 싶은 보유하고 싶은 그런 코인들을 보유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과연 여기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때는 당장은 잠깐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용도로 이걸 별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생태계가 좀 조성되기가 쉽지 않다. 단순하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이걸로만 결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로 하겠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뭐 현금으로 내겠다. 아니면 소비자가 난 리플밖에 없다. 나는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코인만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그럼 딴 데 가서 그냥 여기 동대문 안 가고 딴 데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손님들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딱 특정 코인만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저는 사용 그게 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빗썸 캐시는 그 빗썸 거래소 안에 있는 모든 코인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기 이제 스테이블 기능은 뭐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보인다고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나마 사용을 하려고 하면 거의 뭐 상품권 같은 그런 형태여야지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화
되어야지 이걸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덕현님이 써주셨고, 여기 지금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덕현님이, 예,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현님이 써주셨습니다. 리플이 탈비트 되고 은행권에서 사용되면서 결국 일반인들도 기축 통화처럼 사용한다면 비트코인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의 활용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코인 모두 보유한 입장에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해주셨고, CJ님은 그냥 비트 리플 한 묶음으로 보시고 계속 교체 매매를 하시되 둘 간의 비중은 무시하세요. 전구점 돌파하고 나서 이제 땡기는 코인의 비중을 좀 더 실으시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승재님은 그럼 금이나 은 같은 거는 가치가 없나요? 실사용하기 불편하고 안 쓰인다고 해도 가치가 없는 거랑은 다른 개념 아닐까요? 금화, 은화로 뭐 구매하든가 송금하진 않는데 아직도 이제 금은 돈이라고 믿고 가치가 있다고 믿고 가격이 나가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 윙클보스 형제가 또 이제 비트코인을 금에 비교해서 설명한 부분, 그리고 누구죠? 노보그라츠가 앞으로 이제 10년 내로 비트코인 시총이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비트코인이 워낙 느리고 뭔가 수수료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과연 사용이 되겠느냐, 그리고 리플이 어떤 기축통화로서 법정화폐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이 과연 쓸모가 있겠느냐,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승재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어제 뭐 노보그라츠, 윙클보스가 얘기했던 부분처럼 저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금을 찾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분명히 소유하려고 하는, 왜냐면 비트코인 숫자가 이제 한정적이고 이거에 가치를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 그 이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속도가 느리든 뭐하든 생각해보면 사실 금은 속도가 더 느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금 1kg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얼마나 이제 좀 그 시간이 많이 들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이제 금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느리고 뭔가 수수료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금보다는 빠른 겁니다. 물론 이제 금과 이건 단순하게 뭐 그런 걸 비교하는 거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저는 이걸 인정해주면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거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가장 큰 스캠이다, 이거 황리플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달러가 가장 큰 스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가장 진짜 전 세계인을 다 속이고 있는 그런 스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이 지금 지구촌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믿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건 사용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가치가 저는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판희님이 써주셨고요. 예. 이 시장의 확신이 누구보다 가득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된다든지 의심스럽다든지 뭐 가격 상승량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구독자의 심리 안정을 위해 일부러 얘기 안 하신 거라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CJ님이 뭐 들킨 건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뭐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 당연히 있죠.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수 암호화폐가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을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그 세력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라질 거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포트폴리오를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상위권
어떻게 보면 이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뭐 이오스, 또 뭐가 있죠? 뭐 스텔라루멘, 이 정도 비트코인 캐시 뭐 이 정도로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뭐 80%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 끌고 가지면서 나머지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나머지 코인들은 뭐 나중에 진짜 꽝이 되더라도 이걸 끌고 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고 뭐 ICO 투자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시총 굉장히 낮은, 아니면 뭐 펌핑 나오는 그런 코인들만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펌핑 나오는 코인들, 뭐 리딩방에서 펌핑 나오는 코인들 알려주면 그런 코인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실제 상승장이 되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타이밍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느 타이밍에 이게 영원으로 급격히 수렴할지는 아무도 이제 모른다. 그 세력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 성숙 단계까지 들어가서 비트코인이 뭐 10억 원, 뭐 100억 원, 뭐 이렇게 가고, 뭐 리플도 589달러 가고, 이렇게 다 해서 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은 못 번,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뭐 한다고 해도 이거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또 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뭐 심리 안정을 위해 일부러 얘기 안 한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가격이 쌀 때는 별로 안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이제 확신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2017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해보라고 권하면 조금만 해봐요. 해보다가 나중에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때 진짜 막 적금 깨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목돈을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목돈을 이 시장에 투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비쌀 때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쌀 때 그나마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나중에 이제 비쌀 때 아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쌀 때는 아예 사보지도 못하고 비쌀 때만 사야 되는 거고, 그때 아마 가장 많은 이제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이제 확신을 못해서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지만 나중에 이제 막 비트코인이 뭐 전고점 넘어가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오히려 본인이 확신을 그때 더 집어넣어서 그때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얼마 거두지 못하거나, 오히려 또 고점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서 빠졌을 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함께 성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본인이 어떤 투자 습관이라든가 투자 스타일을 좀 봤을 때, 자기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게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 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단타를 쳐서 내가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그냥 내가 홀딩한 것보다,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홀딩했던 그 수익률하고 이제 비교해 보셔서 그것보다는 내가 단타 치는 게 더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소맨 각시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중요한 건 기존의 금융세력이 리플이라는 회사한테 좋은 일을 순순히 시켜줄까요? 웬만하면 리플사 상품을 쓰기보단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다른 블록체인 회사를 인수할 것 같은데, 그걸 다 삽질했을 때나 어쩔 수 없이 리플의 도움을 받겠죠. 일단은 이미 저는 그 금융세력이 리플의 일정 부분에 포지션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순히 시켜줄까요? 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경쟁자라도 리플 같은 기업이 무슨 국가라도 됐냐, 기축통화란 걸 마음대로 찍어내는 걸 곱게 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계에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JP 모건이나 페이스북 같은 현재 잘 나가는 회사가 제대로 된 코인을 내놓을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테슬라가 수익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놀라운 결과물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반해 리플사는 그런 것조차 없이 돈을 거저 번다는 것 자체가 전 반대입니다. 또 달러는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 자리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금 비트코인과 수많은 코인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엔 달러를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얘기를 해주셨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일단은 그 리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영상에서 리플사에서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과 만나서 앞으로 이제 이후에 이런 리플사의 영향력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이런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리플사가 각국 중앙은행들과 만나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뭐 IMF와 밀접하게 이제 관계돼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백악관에서 리플사 임원이 가서 이제 만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게 과연 그냥 일반 회사에서 우리가 마케팅 한다고, 영업한다고 가서, 백악관 만나자고 해서, 뭐, 트럼프가 만나주거나, 아니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내가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뒤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뒤에, 리플사 뒤에, 그 금융 세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제가 퉁소맨 각시탈님한테 뭐,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그런 만약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뭐 리플사 관계자가 만났다 이걸 가지고 야 그거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또 저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투자 기준으로 저는 뭐 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야 난 그런 거 가지고 투자 못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제가 투자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였죠? 그, 달러는 이제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 자리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끼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금융 세력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달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달러를 계속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금융 세력이에요. 금융 세력이, 그들이 만약에 이 달러 가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건 그들이 이제 인정한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달러는 0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그들도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스무스하게 어떻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야, 달러 이제 영원으로 이제 거의 다 근접했으니까 달러 이제 그만 쓰고 다른 화폐를 씁시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쓰면 사실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제 영상에서 기축통화의 조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축통화의 조건은 이미 그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에서 세팅을 해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들이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사용을 하고 좋아하는 그런 대중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사용할 생각 없는 데다가 우리가 페드니까 야 앞으로 이거 돈 써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 찍어내는 거 니들이 이거 같이 부여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클 거라는 거죠. 니들이 뭔데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 어떤 여론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여론을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플을 믿고 XRP를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저변을 넓히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충분히 되었다라고 할 때, 근데 이게 뭐 한순간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 가치 이전은 조금씩 계속 되고 있는 거다.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면서,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는 좀씩 영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리플, XRP의 가치는, 알게 모르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가치 이전이 저는 서서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CJ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면요. 앞으로 금융계에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지갑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JP 모건이나 페이스북 같은
현재 잘 나가는 회사가 그대로 제대로 된 코인을 내놓을지부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CJ님 의견은 그러니까 리플은 시총 비율 정도만 담아놓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팍 튀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코인들이 리플을 대체하거나 기존 금융 세력이 리플 배제에 성공하기 전까진 리플 시총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자는 거죠. 저는 좀 더 대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뭐 투자는 그 본인 책임인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제 포지션에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이제 리플에 실어서 가져가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제 판단이 틀렸거나 잘못됐다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리플이 진짜 스캠이고 꽝이 돼요. 그럼 제가 제 자산에서 일정 부분을 잃겠죠. 잃겠지만 그거는 제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저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리플이 실제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YG님이 써주셨고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시스템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즉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얘기를 이미 했죠. 중앙 집권 시스템은 항상 부패하여 왔고 현재 중앙은행 역시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 법정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중앙은행을 굉장히 부패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페드도 부패돼 있고 그리고 뭐 한국은행도 부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법정화폐를 믿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리플을 까는 글이라 죄송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은 리니지 게임 안에서의 화폐인 아덴, 싸이월드 도토리 등 이런 가상화폐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리니지 게임에서 P2P로 아덴을 거래할 수 있고 전송 속도 역시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P2P로 아덴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NC소프트의 게임 서버를 통해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아덴을 뭐 NC소프트 마음대로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고 발행 주체 역시 NC소프트이며 NC소프트가 망한다면 아덴은 사라집니다. XRP는 다수의 개인이 채굴하여 전송 서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 리플사가 관리하는 중앙 서버를 통해 거래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중앙은행, 페드, 만약에 그럼 페드가 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가 망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원화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원화는 이제 휴지가 될 겁니다. XRP는 다수의 개인이 채굴하여 전송 서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 리플사가 관리하는 중앙 서버를 통해 거래가 됩니다. 이런 XRP가 리니지의 아덴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글로벌 기업이고 좀 유명한 기업이라는 정도로는 다르겠죠.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리플사의 가상화폐라 불러야 맞다고 봅니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제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리플 XRP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하면 투자 안 하시고 만약에 XRP가 올라갔을 때 그만큼 이제 보상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다른 코인을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 그 좋게 보시는 코인을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처럼 알고리즘으로 발행량을 한정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 일일이 반박하진 않겠습니다. 발행 주체가 뚜렷이 있고, 이미 이제 많이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발행 주체가 뚜렷이 있고 당장에는 1000억 개의 발행량이지만 추가 발행 또한 리플사 의지에 달린 부분입니다. H채널님 말씀대로 분명히 달러는 0으로 수렴하고 있고 미래에는 암호화폐로 대체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 우매한 일반인에게 쳐놓은 함정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달러가 사실 더 그렇게 보거든요. 달러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달러 200년 동안 풀렸던 달러의 양에 거의 뭐 4배에 달하는 달러를 풀었습니다. 만약에 리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플을 XRP를 지금 1000억 개인데 갑자기 지금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니까 XRP를 4000억 개로 풀어서 사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XRP 발행량을 4000억 개로 늘려서 4000억 개를 시장에 딱 공급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사기다. 야, 이건 꽝해야 된다. 휴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달러가 그렇게 됐음에도 달러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되게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XRP가 지금 1000억 개로 오히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실제 돈이 회전되면 될수록 XRP가 나중에 회전되면 될수록 그만큼 그 수수료로 차감이 되고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은 1XRP 이 단위로 뭐 쓰겠지만 나중에는 그 1000억 개가 부족해서 오히려 저는 그 드랍 단위, 최소 단위인 드랍 단위까지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었죠? 잠깐만요. 예. 2017년 당시에 리플 급속한 상승을 맛본 사람들은 리플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상승을 하겠죠. 또다시 펌핑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탈중앙화는 현실성 없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고 엘리트 금융 세력이 다시 자기들 입맛대로 조절 가능한 달러 버전 2.0인 리플을 세계 기축통화로 내세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류 역사는 과거에 수시로 전쟁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 등 야만적인 역사에서 점점 개개인의 권리를 찾아가는 역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막을 수 없는 미래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처럼 구시대적인 중앙화된 토큰은 미래에 모두가 사용하는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매한 일반인이 암호화폐가 대세니까 시총이 높고 가격도 싸니까 그래서 사놓고 대박의 꿈을 기대할 뿐이죠. 실제로 기술이 어떻든 그저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면 그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니까요.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연히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비쌀 때는 확신을 들어서 그때는 들어와서 삽니다. 근데 싸게 되면 오히려 불신하고 이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XRP도 똑같은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그 YG님도 XRP가 만약에 지금 3,000원, 4,000원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글을 쓰시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XRP 가격이 지금 작년에 뭐 900원 찍고 지금 내려와서 300원대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투자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다. 쌀 때 내가 진짜 이거의 가치를 믿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부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그 확신은 사실 누가 심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XRP 얘기하지만 아마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 말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확신은 본인이 느껴야 된다. 본인이 느껴서 확신을 했을 때 내가 진짜 비중을 실어서 여기에 딱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하는 거는 처음엔 조금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때 오히려 막 비싸질 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계속 내가 이거를 오히려 땡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봐요. 기술이 어떻든 그렇게 뭐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기술은 당연한 거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얼마나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건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 예전 우리가 돈을 뭐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돈을 보낼 때 들었던 비용이라든가 뭐 시간 이거에 비해서 XRP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돈을 보내는 수수료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이게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XRP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격이 싸다고 하면 이거는 사야 되는 거 땡큐하고 사야 되는 거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말이 길어져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J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자체가 스캠이니 리플도 스캠이다 라는 주장이면 몰라도 코인 중에 유독 리플만 스캠빌 이다는 너무 이제 초기 시절에 리플만 보고 그때는 이제 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코인이었으니까 판단하고 그 후에 리플에 관심을 끊고 추가 공부를 안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리플을 의사결정 구조의 탈중앙화로 까는 건 은행들이 엑스커런트 쓰지 않는
쓰지 엑스라피드는 안 쓴다. 같이 약간 철진한 주장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트위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추가 발행 부분도 대부분의 코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가 동의하면 추가 발행을 할 수 있거나 뭐 이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의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리플도 80% 동의를 받으면 그럴 수 있으니 깐다. 이런 거면 모를까. 수많은 코인 중에 리플 너만 문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추가 발행을 하면 리플사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망테크를 탈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인 짓을 사기업이 왜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기축통화로서 사용하고 있는 달러는 어떻게 보면 그 명분을 만들어서 그 뭐죠? 금융위기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동의를 얻고 그 이후에 돈을 풀어낸 겁니다. 돈을 풀어낸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달러가 더 문제다라는 거죠. 오히려 천억 개로 이제 고정시켜 놓은 천억 개로 고정시켜 놓고 이거에서 더 추가 발행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저는 이 리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사용이 될 때마다 줄어드는 이게 더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혹시나 리플을 좌지우지하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 존재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만 애초에 리플을 리니지, 아덴 같은 개념으로 만들었더라도 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개미들이 좋아하는 코인 1, 2등을 하는 상황이라면 지네들 영향력 하에 있던 금융권까지 동원해서 항로를 바꿀 것 같은데요. 야, 퍼맨 덤프 하고 지구를 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판이 너무 커졌다. 노선 변경하겠다. 지구를 먹는 걸로.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리플이 그냥 좋은 코인이라서 좋아하지 그림자 금융 세력의 앞잡이라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행여라도 앞잡이라고 해도 리플 미래가 암울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얘기해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건 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언닉을 보면 리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매하다더니 이런 표현 좀 빼고 좀 더 유려하게 매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대놓고 인격 무시하는 글은 아니라서 살짝 조언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통할 것 같으면 4시간 쪼개가며 이런 긴 댓글도 안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퉁소맨 각시탈님 그리고 지금 써주신 YG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까시는 분들 중에 야 리플 막 그냥 크크크 아직도 리플 투자하는 사람이냐 뭐 크크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플 마이처럼 뭐 제가 이제 얘기하면 리플 1,000원이나 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 글들은 사실 그냥 뭐 대꾸도 안 합니다. 왜냐면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쪽에 이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YG님이라든가 뭐 퉁소맨 각시탈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뭔가 이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생각하는 부분이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볼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제가 재미로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제 뭐 약간 찌라시성 글이라든가 이런 거나 재밌는 거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XRP 오케이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볼 건데 저 같은 경우 리플 50%, 스텔라 30%, 그 외 시총 32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트를 하나라도 보유를 해야 되는지요? 욕심이 많이 납니다. 비트를 꼭 보유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CJ님이 때를 쏙 빼려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XRP 오케이님이 예 그쵸 때가 쏙 비트 하나쯤 있어야 속이 시원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그 우리 때가 쏙 비트 있잖아요. 때가 쏙 비트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예전에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시면 이 때가 속 비트에서 이 빨간색이 이제 태양계를 의미하고 이 태양 중심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이 초록색이 이제 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리고 그 위에 태양계 위에 이제 비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비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시면 이 1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1이 색깔이 이제 금색입니다. 금색. 그래서 이 금색으로 된 이 1이
비트코인이 1억 원이 간다. 1억 원. 1억 원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이제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남기지 않는 노란색으로 이제 강조해서 쓴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죠. 뭐냐면 기존에 우리 법정화폐들을 다 남기지 않고 싹 비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없애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때가 속 비트,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걸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람마다 분석은 다를 것 같아요. 그 베어러블 가이의 그 그림을 보고 웃으면 재미가 없는데, 그 분석하는 게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 때가 속 비트도 분석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내용은 이거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재미로 분석을 한 거고, 완전 찌라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CJ님이 주신 찌라시를 제가 딱 잡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렇게 너무 이제 의미 부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